먼저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관 소관 2021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민희 보육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현희 아동보호팀장 배석했습니다. 이현진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56억 3,616만 2,305원이며 지출액은 880억 4,061만 1,902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2억 2,133만 191원이며 집행전액은 19억 3,653만 1,564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2%이며 집행 전액 비율은 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및 폭력 예방 사업 등으로 예산 현액 대비 77%인 1억 4,148만 5,930원을 지출하였고 3,227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은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현액 대비 66%인 5억 862만 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 돌봄 사업, 출산 장려금 지원 등으로 예산 현액 대비 88%인 54억 6,927만 1,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유아 복지 증진은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인 615억 9,736만 5,300원을 지출하고 25억 7,702만 5,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아동복지 시설 및 요보호 아동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인 161억 3,423만 7,31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인 10억 6,684만 2,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 5,259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드림스타트팀에서 근무하는 아동전담 사례관리사, 무기력 지원과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조사 전담요원 인건비 및 출장여비로 예산 현액 대비 90%인 5억 4,514만 6,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인 25억 2,504만 9,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쪽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 현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복지 증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아이러브 맘카페와 장난감 보관장 구입,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 407만 5천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82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 원 및 사회복지 사업보조금 2,4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코로나19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증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5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고 아동학대 상담실 설치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복합기 구입을 위해 국내협의 1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중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물품 구입을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구매하고자 2,235만 2천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장애 영유아 특별수당 지급 예산 부족으로 1천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당 운영 지원은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간담회 경비 지원 등의 지출을 위해 2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가 추가 발생하여 자산 취득비 7천만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226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은 사업 내용에 적합한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590만 원을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용 예상액 전용 처리로 국내여비 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2차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입니다. 2021년도 명시월 사업 내역은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은 국도비 병역 내시가 2021년 사회 추경 이후 추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발굴 및 환경 개선 기간 부족으로 3,227만 6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인프라 조성 사업은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신축 사업이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실지 설계 용역 장기 소유로 시설비 2억 5,290만 4,59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원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설계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신동아 파밀리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천만 원 및 오뚜그란테 어린이집 디자인시티 블루밍 어린이집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내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사업비로 강급자재 수급 지원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총 6억 2,433만 7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사구 2월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은 낙원 어린이집이며 행정절차 이행기한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5,018만 4,740원을 사구 2월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은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상담 교육 돌봄 지원 및 세대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아양택지 개발지구 내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로서 총 예산 현액은 10억 1,200만 원 중 3억 6,65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6억 4,54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농촌 취약 보육 지역인 동북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13억 1,330만 원 중 2,079만 6,70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250만 3,3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축부터 5축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103개 세부 사업에 19억 3,653만 1,56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15억 2,993만 884원이고 지출 잔액은 4억 660만 68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코로나19 특례 적용에 따른 지원액 증가로 민간위탁금 5,643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코로나19 특례 적용에 따른 지원액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용도는 코로나19 특례 환급금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돌봄이 활동 수당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소관 202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황현희 의원님. 가족 여성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총 세부 사업이 전체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60개가 넘 161개인가 160개 정도 되는 거고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가요? 사업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인원도 많은가요? 가족 여성과 직원이 약간 좀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으시고 예. 이게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세부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대충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비중이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왜냐면 대부분 이제 국도비 내시 사업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뭐 어린이집에 그 자체적으로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체 사업 있으면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여기 보면 집행 잔액 비율을 보면 되게 낮아요. 이렇게 사업이 많고 액수도 큰데 집행 잔액 비율은 낮아서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액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영유아 복지 증진, 아동 복지 증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룹홈 아동 문화 학습 활동 지원 이런 예산이 있어요. 요게 3천만 원 정도 요번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영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 잔액 이 국도비 사업 매칭이어서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국도비 보조 내시가 이게 뭐 수요 예측을 사실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부분 예.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그 아동 복지 증진이나 영유아 복지 증진에서 11억 4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자체 사업이라면 최대한 어쨌든 열심히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게 전략기획 담당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안성시가 성인지 예산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걸 어느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걸 좀 평가하는 그런 제안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했을 때 가정요성과가 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전략기획 담당관 예산팀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쨌든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또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좋은 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안성의 성인지 예산 사업 자체가 거의 없고 이게 이제 영향 평가가 안 돼서 좀 제안들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좀 금액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서 186쪽에 보면 부서에 대한 성과가 나왔는데요. 성과 지표를 보면 지금 아직 달성이 되지 못한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어 교육 수혜율이 지금 이번에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족사업 이용자한테 하는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항목에서는 지금 취약계층 아동 사례 관리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그게 아마 저희가 지금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그 입력을 좀 약간 좀 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거는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가족여성과 주무관 이현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 교육 수행률하고 가족사업 수행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원래 기본 사업 계획이 대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안 되면서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해서 하반기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추진해서 요거 수행률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요 상하이고 양질의 보육 안중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약계층으로 요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 실적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재난 중에 하나인데 이 재난 때문에 사실은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사도 쉽지 않고 또
아예 가정이라는 틀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발굴을 못 하거든요. 물론 이 가족 여성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약계층, 특히 아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다음번 본 예산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와 같습니다. 그 뒤에 남는 아픔들 또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통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여성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에 5,868만 2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혹시 여성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이 그 화장실에 그 위에 이게 공중 화장실 보면 위에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업인가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민간 건물에 신청을 하면은 네. 저희가 여성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그런 안심. 이 여성 민간 화장실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업비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 설명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요 예산 5,800,682만 원은 인건비 그리고 그 발굴 운영 그리고 환경 개선비가 들어가 있는 총 예산이 5,800만 원 예산인데요. 거기에 안심벨이라든지 119 신고 벨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인건비가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큰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공중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요, 예, 보통 보면은 이 천장이 막혀 있지 않고 이렇게 큐피클로 이렇게 칸막이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요즘 조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공중 화장실 여성 쪽은 이게 지금 도찰 이런 우려 때문에 위에를 덮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뚜껑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도찰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아닌 그 뭐지 벨 안심벨이라든지 119 그러니까 그 안심벨이 그거 아닙니까? 안심벨 누르면 112로 이렇게 가서 저 위험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번 이걸 해놨어요. 근데 민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간 화장실에 이게 공원도 아니고 민간 화장실에 과연 이게 몇 군데나 이렇게 돼 있을지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여기에 보면은 2,890만 원, 98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은 또 뭡니까? 예.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그 화장실을 일일이 기관제 인력 2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그 불법으로다가 촬영기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찰하는 이거를 저기 범죄를 좀 예방하겠다는 얘기죠. 예. 경찰서에서 하는 거하고 많이 맞물리시네요. 경찰서에서 저희가 합동으로도 하고요. 저희가 전담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가족여성과가 6억 5,621만 원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 우리 가족여성과는 상당히 행정운영 경비가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 다 공직자분이시죠? 기관제 아니시고 다 공직자분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 우리 가정여성과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가 들어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다른 과에 비해서 행정운영 경비가 정규직은 저기 행정과에 예산이 있고요. 그 기관제라든지 임기제 그런 분들 인건비는 가족여성과에 담아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여성 민간 화장실 조성하는 거에도 5,800만 원이 인건비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제.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이제 운영비에도 또 인건비가 또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기간제 운영비는 각 사업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 쪽에 공무직이 8명이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그 공무직이 4명, 그리고 임기제 전담요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요원 등 저희가 16명이 이 행정운영 경비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다 저기 기관제나 임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공무직하고 공무직하고. 임기제 공무원. 공무지, 네.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네. 그게 다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명칭만 좀 다를 뿐인 거지. 그리고요, 다문화 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교육 수혜율,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여기 보시면요, 한국 교육 수혜율이라고 했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료 3억 5,152만 5천 이제 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혹시 이게 그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1,990만 원하고 외국인 한국어 교육 900만 원하고 다문화 아동 이중 언어 교육 1천만 원. 현재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출 금액. 자, 여기에 보면 이 지금 3가지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하고요. 외국인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이중 언어 교육. 요것이 요 지금 3건이 제가 그 위에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그거에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은 건가요? 가족여성과 이현진 주무관입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문화 서비스 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센터 전체 이용률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그 한국어 교육을 그 국도비 사업으로 그 대상자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중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도 입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정책 목표 이렇게 했고 성과지표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게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률 이게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목표는 20%, 실적도 20%입니다. 달성률은 제로였어요 아까. 그리고 한국어 교육 수혜율. 그런데 여기 대상자에 보면은 여기 결혼 이민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 실 이용자가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고 저기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실적은 전혀 없고 달성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3억 5천 1백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은 썼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똑같이 밑에 또 교육을 아까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혹시 또 들어갔나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다른 거니까 여기 있었겠죠. 다르니까 써 있었을 거고 총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세분화시키든가 보면은 지금 우리 가정 여성과 것들을 보면요. 사업이 비슷한 게요. 지금 아까 몇 가지가 처음에 되신다고 하셨죠? 100, 그죠? 그 중에서 보면은요. 비슷한 것들, 맞물리는 부분들. 그래서 한 대상자가 A라는 이 정토군이가 여기 한 5군데 가면은 500명 되는 겁니다. 5군데 가면. 이 100명이 5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500명이 되는 거고 10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면 거기 1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는 100명이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숫자 놀이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을 하시고 하나로 묶으셔갖고 알차게 운영하시는 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저기 아양동 쪽에 그 가족센터 건립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다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쯤 완공 계획인지 한번 궁금해서 전화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가족연속과 정혜련아입니다. 현재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준공 계획은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이 어린이집은 뭐 민간 어린이집 말하는 건가요? 동북권에도 있고요.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네, 말하는 네, 거예요? 네. 이 몇 개 확충되는 거죠? 설명 드려요. 지금 2월 된 사업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지금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세 군데 신동아 파밀리 어린이집 오투그란데 디자인시티 등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비하고 네. 자재구입비 등 작년에 이제 그게 조금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이혼시켰던 상황입니다. 완공은 언제로? 올해 다 완공됐던 상황입니다. 이거 작년에 2월 돼서 올해 다 완공된 그리고 상황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10년도에 나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 안성시에는 15년 된 참사랑 어린이집하고 30년 이상 된 낙원 어린이집이 대상지로 2010년도 10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에 참사랑 어린이집은 준공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낙원 어린이집은 30년 되고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공사 과정이 좀 오래 걸렸긴 했는데요. 올해 준공하고 아이들 지금 안전하게 보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전용연항에 보시면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행사 운영비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었죠? 아까 행사 운영비, 아동복지 증진 전용된 거 2,700만 원이 늘어나서 5,600 행사비 사용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2,400하고 300을 2,700으로 전용한 건데요. 2,400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외부 행사로 드림스타트 아동을 해마다 행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게 2,7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여기 그러면 줄어든 거에 감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학원비로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학원비? 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이게 이제 지급이 안 됐다는 이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것도 행사 운행비로 바꿔서 비대면으로 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종합사회복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용되는 게 이거 맞는 건 아니죠?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제도에 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전용이나 이용이나 다 절차에 맞게 해야지만 됩니다.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가 지금 있어요? 아동복지팀장 김은미입니다. 현재 조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요. 18년도인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조례를 살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던 게 조례가 사라졌어. 근데 그러면 단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좀 없어지면 그 단체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체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지는데도 그 단체가 몰랐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글쎄 그 당시에 폐지할 때 입법 예고 당연히 했을 거고 단체가 그러니까 몰랐던 입법 예고 그래도 관련 단체하고 없어질 때 그래도 설명이라도 한번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그냥 이렇게 없애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나 봐. 그렇죠? 이게 나는 이 조례가 없어지는데 관련된 단체들이 몰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행정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예? 그리고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혹시 다시 만들 생각은 있으세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면은 당연히 검토해서 예, 만들던지 해야죠. 그러니까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 폐지나 개정할 때 어떤 단체랑 충분히 협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정여성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